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1월 21일 뉴욕 증권시장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언제쯤 뉴욕 증권시장의 신저점이 나타날 수 있을 건지 이런 등등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칠면조 이야기 시간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 전체의 축제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즈니의 썬데이 나이트 쇼코, 디즈니즈 썬데이 나이트 쇼코. 지난 일요일 디즈니에서는 어마낭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또 다른 큰 소매 주간, 소위 땡스기빙 데이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가들이 큰 기후 협약에 도달하다라는 굿뉴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로 오늘 대화를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칠면조 이야기 시간입니다. Time to talk turkey. 행복한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미국 시장은 목요일 휴일로 휴장하고 동부표준시 금요일 오후 1시까지만 개장하므로 거래 인적이 단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래가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지난주에 약간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이 다양한 소매업체 수익에 무게를 두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함에 따라 연준이 새로운 발언을 함에 따라 금요일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부 시장 관찰자들은 바닥이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세장의 마지막 움직임은 아마도 내년 1분기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S&P 500의 바닥을 예측하고 굉장한 매수 기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우리가 약세 시장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상황이 한동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단계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금요일 CNBC의 스트리트 사이언즈 아시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양방향 위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아마도 연말까지 양방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세장의 마지막 움직임은 아마도 내년 1분기에 올 것입니다. 수익이 마침내 우리가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따라잡을 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변동성이 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약세장 랠리가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지속적인 전쟁을 감안할 때 언제 긴축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논평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이달 초 수치는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르고 있어 인플레이션 정점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윌슨은 S&P 500이 내년 1분기 언젠가 아마도 새로운 저점을 만들 것이며 3,000대 초반은 이 약세시장의 저점에 대해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범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10월에 약간의 손실을 만회한 후 목요일에 연초 대비 약 17% 하락한 3,94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실적이 실제로 다시 가속화되는 2024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저점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 4분기를 기대해 봅시다. 은행은 내년 미국 주식 전망에서 윌슨은 S&P 500이 올해 첫 3개월 동안 3,000에서 3,300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피의 리즈 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37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역전된 수익률 곡선, 인플레이션이 급등,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이야기의 일부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주기, 소위 경기순환도 비즈니스 사이클 트레서에서 확장기와 후퇴기, 수축기, 회복기에 늦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현재 위치가 확장기, 후퇴기는 수축기, 회복기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아직 회복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에 경제순환도에서 사인, 코사인을 그을 때 마지막 바닥으로 향하는 그런 국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려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닥을 들어가기 직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뉴스인 11월 20일 밤 디즈니 썬데이 나이트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즈니의 하우스 오브 더 마우스는 순전히 음모와 충격적 가치 면에서 하우스 오브 드래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일요일 밤 밥 아이거, 로버트 아이거라고 하지만 보통 밥 아이거로 일컫는 최고 경영자로 다시 고용했다는 소식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월에 퇴진했던 밥 아이거가 되돌아왔습니다. 발표 후 디즈니의 주가는 오늘 아침 상승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는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40% 하락하면서 차팩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했습니다. 차팩은 축출되고 아이거는 되돌아오고 CEO 전환은 디즈니가 약한 해외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차팩이 일부 부문의 채용을 동결하고 전사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일부 일자리를 삭감하겠다고 내부 발표한 지 2주도 안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거의 복귀는 차팩이 내린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팩은 불과 지난 2월에 취임을 하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의 CEO는 엄격히 따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면은 추풍낙엽의 CEO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디즈니랜드의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어느 것을 취했느냐 하면은 주주들은 수익성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즈니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또 디즈니의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땡스기빙을 맞아 또 다른 큰 소매 주간을 맞았습니다. Another big retail week입니다. 월스트리트에게는 짧은 한 주가 될 수 있지만 소매업체에게는 여전히 붐입니다. 베스트 바이, 노드스트롬, 달러트리,
그리고 딕스 모두 화요일에 분기별 수익을 보고하며, 물론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매장 판매의 큰 원동력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투자자들은 연휴 쇼핑 시즌으로 향하는 소비자 구매 습관에 대하여 소매업체들이 뭐라고 말할지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이시스 및 세일즈포스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판매가 둔화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주 보고서에서 유사한 업데이트를 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거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소매업체의 초과 재고 제거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국가들이 큰 기후 협약에 도달했습니다. Countries reach big climate deal.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이 폐막했습니다.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마지막 날 개도국 손실과 피해 기금을 역사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지, 대상과 보상 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수준이며 1.5도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IPCC는 지구 기온이 1850년대보다 1.7%에서 1.7도에서 1.8도 상승하면 인구 절반이 생존에 위협적인 더위 습도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94개국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에 힘쓸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어제 폐막한 COP27 참석자는 200여 곳의 정부가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200개국의 관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난한 국가에 지불할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거래는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들은 또한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또한 일부 부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OP27은 섭씨 1.5도의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세계 주요 배출국의 약속이나 기후 완화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르술라 본 데르 레이언 유럽위원회 회장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 참으로 인류에게 진짜 필요한 이루어져야 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핵심 이슈 화석연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Speaking of fossil fuels, 골드만삭스는 4분기 원유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은 이제 이전 예측보다 배럴당 10불이 하락한 배럴당 10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의 예상보다 높은 생산 및 수출 흐름에 실망했습니다. EU 금수 조치가 G7 가격 상한선과 함께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발효되기까지 불과 2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라고 골드만은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WTI 원유는 월요일 아침에 80불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뉴욕 증권시장의 신저점을 찾는 가운데 칠면조 이야기를 드렸고 디즈니 썬데이 나이트 쇼크를 말씀드렸고
또 다른 큰 소매 주간 아나더 빅 리테일 위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국가들이 큰 기후 협약에 도달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화석 연료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시점이 있으면은 약세장의 끝은 신저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점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은 항상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나갈 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또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비웁시다. 감사합니다.